자,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던 영국 동물복지위원회, 농장동물복지위원회 영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동물복지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애니멀 머신이라고 하는 루스 해리슨이 쓴 책이 출판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물들을 마치 기계처럼 찍어내서 생산하는 그런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피터 싱어가 출판한 애니멀 리버레이션이라는 책이 1975년 이후에 굉장히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영국에서 농장 동물을 관장하고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1800년대도 영국에는 여러 가지 동물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기 시작했는데 동물 연구를 제한하는 법 이건 1876년에 만들어졌고요. 예전에는 포니를 탄광체굴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나 봐요. 이런 것을 금지하거나 유기견을 실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군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본격적으로 20세기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서 농장 동물이라고 하는 큰 테마가 전체 유럽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1965년에 영국 정부에서 농장동물복지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를 이끈 사람이 브란베리였기 때문에 브란베리 위원회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세계 최초로 팜 애니멀 웰페어에 관련된 5가지 원칙을 발표합니다. 즉 5가지 5대 자유라고 불려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굶주림이나 혹은 갈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야 되고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인이나 통증이나 상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fear나 distress, 고통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원칙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1999년에 우리가 암스테르담 회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동물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sentient beings라고 규정을 합니다. 즉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감각을 가진, 감정을 가진 이런 동물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관련 전체 세계적인 법률들이 개정이 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는 애니멀 웰페어 액트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동물복지법인데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자격에 대한 라이센스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동물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엄격히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2008년도에 OIE는 전 세계의 축산물 관리와 위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도 1953년에 가입을 했는데 최초에는 축산물의 위생 관리에 관련된 것을 주로 서로 협의하는 기구였지만 2008년도 이후부터는 동물 복지에 관련된 조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2019년까지 현재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자, OI에서 중시하는 것들, 동물 복지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지 보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 불충분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종에 맞는 본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쾌한 그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페인이나 fear나 디스트레스를 겪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결국 질병을 막는 것, 그 다음에 수약적 처치, 그 다음에 적절한 사육시설, 그 다음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영양 상태, 먹는 것, 마시는 것, 전부죠. 그 다음에 인간의 핸들링, 그리고 휴메인한, 인도적인 도축까지를 OI에서는 동물복지의 범위 내에 넣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1960년대부터 농장동물복지위원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발표하기 시작하는데 2007년도에 농장동물복지위원회에서 어, 리포트 온 스톡리시 앤 팜 애니멀 웰페어라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어,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그럼 정부는 뭘 할 거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유효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법률들 여러 가지 뭐 액트라든지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레코멘데이션이라든지 코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규라든가 지침에 관련된 것이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저는 이게 가장 맞는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내고 평가하고 법률을 만들고 이 법률이 잘 시행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결국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브람벨 리포트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애니멀 웰페어 액트에 기반을 해서 코드 오브 레코멘데이션 이라는 것을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규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은 애니멀 웰페어 액트에 맞게 동물 복지에 맞게 농장 동물들을 잘 사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장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뭐 시행 규칙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영국에는 기본적으로 농장동물에 한해서도 처벌이 굉장히 강력한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농장동물을 학대하거나 했을 때 기소가 되면 이런 거를 통해서 각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가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다 제출을 하면 양형 규정이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광우병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부 기관이 개편이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합쳐져요. 우리가 이걸 보통 데프라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환경과 농업 농축산업과 이런 것들을 같이 관장하는 것. 즉,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영국에서는 미래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 복지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보는 거죠. 그래서 브람벨 리포트를 통해서 이후에는 영국에서는 정말 많은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을 케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능력 증명서, 내가 동물을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 발급을 받은 증명서를 따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농축산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제3의 기관이라던가 정부에서 승인해준 어떤 기관 이런 데 가서 트레이닝을 받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브람벨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복지 인증에 관련된 제도들이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 RSPCA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1800년대에 만들어진 동물복지 단체에서는 농장동물의 인증 제도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도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브람벨 리포트를 통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유럽에서는 동물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만든 관행, 즉 닭의 부리를 자르거나 배터리 케이지 같은 좁은 곳에서 닭을 키우거나 혹은 예를 들어 송아지 같은 송아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암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암소는 이제 키워서 젖소로 쓰고 숫소는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숫소들을 어, 송아지 고기를 팔아요. 근데 하얀색 고기가 굉장히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빈혈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거나 혹은 암돼지들이 좁은 곳에서 사육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새끼를 낳게 하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영국이 가장 빨리 만들어낸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기본적으로 애니멀 웰페어 액트가 계속 개정이 되어서 2006년도에 만들어졌고 이거는 여러 가지 법들을 또 합쳐져서 개정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Welfare of Farm Animals라고 하는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애니멀 웰페어 액트에 기반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영국에서 농작농을 정책 담당 부서는 우리가 보통 데프라라고 하는 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라고 하는 잉글랜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코틀랜드나
웨일즈나 이런 곳에도 비슷한 이름을 가진 농장동물 정책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영국은 4개의 나라가 합쳐져 있는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체제의 형태의 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코드 오브 레코멘데이션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니멀 웰페어 액트 밑에 애니멀 웰페어 팜 애니멀에 관련된 그런 레귤레이션이 있고 그 밑에 코드 오브 레코멘데이션이 있습니다. 일종의 시행 규칙 뭐 이런 것이에요. 농장을 관리하거나 동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원칙인데 사실 내용들을 보면 기본 바탕은 전부 다 애니멀 웰페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축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뭐랄까, 자격?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어, 영국 그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파이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동물들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강제적인 집행 권한은 없지만 향후에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될 때 많은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요, 현재 2019년에 이름을 개정해서 애니멀 웰페어 커미티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태까지 농장동물복지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리포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EU 같은 경우에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서로 경제적인 협력 등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유럽 중에서도 영국이 들어간 이후, 영국이 EU에 가입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수준이 올라가게 돼요. 그 정도로 영국의 농장동물복지위원회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여러 가지 정책에 자문을 해주고 의견을 교환하고 각 정부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정기적인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자, 농장동물에 관련된 법을 실행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농장을 감시하는 것은 각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애니멀 헬스에 관련된 각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농축산 혹은 동물 건강 혹은 뭐 인간과 동물 간의 건강 관련된 그런 지자체, 그걸 로컬 어서리티라고 하죠. 각 지방 당국에서 농장을 감시할 책무가 있습니다. 혹은 그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는 혹은 애니멀 웰페어 체러티라는 것은 동물복지 단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동물복지 단체에다가 제보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 동물복지 단체에서는 각 지방 당국에 있는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어떤 농장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거길 조사할 수 있는 거죠. 데프라는 중앙행정기관에 있는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매년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주기도 하고 직접 이런 것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물론 데프라의 정책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들은 그냥 2006년도에 이렇게 멈춰지는 게 아니라 2019년까지도 계속해서 정책들을 바꾸고 레코멘데이션을 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 도축장을 관리 감독하냐면 인스펙터들인데요. 이 인스펙터는 밋 하이진 서비스, 즉 푸드 스탠더즈 에이전시라고 하는 식품의약안전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축산물 위생 관리를 하는 기관이죠. 이 기관에서 파견한 인스펙터들이 가서 도축장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EU에서는 2006년과 2010년 등 계속 각 EU에 속한 국가들의 농장동물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전시키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에 따라 자국법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동물복지위원회의 기본적인 복지의 틀, 어떤 평가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웰페어 어세스먼트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비헤이버, 기본적으로 행동, 그 다음에 피지올러지, 생리학적인 거, 그 다음에 생산성, 질병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영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레이웰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뭘 보냐면 가금의 질병 상태를 관리합니다. 어, 일찍 죽은 동물들 혹은 털을 쪼거나 옆에 있는 동료의 털을 쪼아서 죽이거나 혹은 발에 병변이 생기게 하거나 그래서 털이 뽑혀지거나 혹은 네스트 박스 즉 산란 장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횃대가 없거나 그 다음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거나 그 다음에 뭐 모래 목욕을 하면서 기생충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이 없거나 혹은 너무나 사육하고 있는 장소에 아모니아 수치가 올라가지 않게 에어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가 혹은 적절하게 잘 급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 평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결국 이런 프로젝트나 어세스먼트의 기본적인 결과는 뭐로 볼 수 있냐면 웰페어의 어떤 것이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사실 어세스먼트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쭉 다음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애니멀 베이스드 어세스먼트가 있습니다. 동물을 기반으로 한 평가 방식이에요. 그럼 뭘 보냐? 동물들의 생리적인 변화 과정을 봅니다. 물론 혈중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맥박이나 호흡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생리적인 방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행동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의 고통이나 통증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혹은 질병의 임상적인 증상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죠. 왜 이 질병이 발생을 했을까? 왜 이렇게 공포스러운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간, 그룹 사이즈, 그 다음에 환경적인 인리치먼트. 예를 들어 돼지는 이렇게 뭐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놔주면 거기 코를 넣어서 막 장난을 치면서 계속 포레이징 하면서 돌아다니거든요. 유럽연합에서는 전체적으로 돼지 농가에 이런 인리치먼트를 넣어주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이라던가 깔집이라는 걸 제대로 잘 관리하고 배설물 청소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환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동물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동물들에게 생리적인 문제, 행동의 문제, 그 다음에 질병을 양성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서로의 어떤 과정들, 연결되어 있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복지 어세스먼트는 이 과정들을 전부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07년도에 이제 농작물복지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영국에서 보면 12만 5,683개의 농장을 조사했는데 당시만 보더라도 사실 이게 3.2%밖에 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서도 지속적으로 농장동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2007년도에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스펙션의 그 활동 범위 이런 것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인스펙션을 어떻게 이루고 어떤 기간 내에 하는가, 그 다음에 언제 하는가, 언제 자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리스크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리스크를 없애는 방향의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결국에는 조사의 범위는 스태핑, 인력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인력이 충분히 농장동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케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애니멀 인스펙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행정당국은 정기적으로 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질병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기록을 잘 하는가, 동물들을 하루에 한 번씩 관찰을 하고 잘 기록하고 문제가 생겼는지를 기록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수의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동물들의 사육시설, 쉬고 놀고 후레이징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 환기라든지 온도 이런 거 잘 되어 있는지, 습도 같은 것이요. 그 다음에 동물들을 핸들링하거나
운송을 하거나 그 다음에 트리밍을 해주거나 도축하거나 이런 과정에서의 도구들 잘 이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움직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내에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음식과 물, 그 다음에 영양 상태, 그 다음에 브리딩의 과정에서 혹시나 고통이나 통증, 스트레스가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 사실 조사의 주요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푸드 FSA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FSA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공무원들은 다음에 매뉴얼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세요. 그래서 인트로덕션도 있고 여기 보면 애니멀 웰페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검사하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홈페이지에 여기 게재하고 있습니다.